세계 공항 평가 1위 어디나 한 번쯤은 합니다. 하지만 12년 연속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죠. 시설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운영은 복제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인천공항은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승부했습니다. 환승 동선 12분, 수화물 오류율 0.000%, 정시 출발률 94%. 숫자가 증명했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배우러 왔고 두바이가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공항이 세계 기준이 된 이유, 그 충격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국제항공운 송협회 산하공항평가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2006년 봄, 저는 인천공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공항이 유럽 허브를 제치고 종합 1위라니 데이터 오류일 거라 생각했죠. 당시 세계공항 업계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신생공항은 개항 초기 시설 점수로 반짝 상위권에 오르지만 3년 이내 순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 그랬고 방콕 수완나푼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항 첫 해엔 최신 시설로 주목받았지만 운영 안정성 평가에서 순위가 급락했죠. 인천공항 개항은 2001년 3월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2004년쯤 되면 순위 밖으로 밀려날 겁니다. 시설 노후화, 여객 증가, 운영 피로도, 신생공항이 겪는 전형적 하락 곡선이었죠. 그런데 2005년 인천공항이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역시 신생공항 효과구나. 2006년에도 1위였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다. 2007년 또 1위. 2008년, 2009년 계속 1위였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여객 처리량이 매년 늘어나는데 점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맞았습니다. 2005년 연간 여객 2,300만 명에서 2010년 3,300만 명으로 늘었는데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인천공항에 유리하게 설계된 건 아닐까? 아니면 평가 대상 샘플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국제공항협의회 평가는 공항 이용객 대상 1:1 면접 설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340여 개 공항이 참여했고 평가 항목은 34개였죠.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 심사, 수화물 처리, 환승 동선, 청결도, 화장실, 음식, 쇼핑, 와이파이까지 모든 걸 평가했습니다. 2011년 저는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려 했지만 첫인상은 그냥 깨끗한 공항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죠. 체크인 카운터도 평범했고 보안 검색 때도 다른 공항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표지판이 정확했고 동선이 직관적이었습니다.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걸어가는데 혼란스러운 순간이 없었죠. 환승 구역을 관찰했습니다.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전용 동선이 따로 있었죠. 수화물 찾는 곳도 이상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가방이 거의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공항처럼 가방 하나씩 띄엄띄엄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수화물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죠? 직원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항공기 도착 후 20분 이내 수화물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평균 15분이에요. 15분. 유럽 주요 공항은 30분에서 40분이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구조로 해결한다. 친절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2012년, 2013년, 2014년. 인천공항은 계속 1위였습니다. 제 업계 동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죠. 2015년 초, 저는 인천공항 내부 운영 데이터를 분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왜 인천공항이 무너지지 않는지. 그들은 친절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안내를 잘못해도 승객이 길을 잃지 않는 표지판, 보안 검색대가 느려도 대기 시간이 늘지 않는 동선 설계, 수화물 처리 인력이 부족해도 정시 배출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 친절이 아니라 구조 친절을 선택했다. 이건 단발성 1위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1위다. 2016년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인천공항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전 세계공항 역사상 유일한 기록이었죠.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천공항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2017년 봄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저희 팀에게 요청했습니다. 인천공항의 12년 연속 1위. 이게 재현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공항들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알아보라는 거였죠. 저는 데이터부터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평가 점수 추이였습니다. 2005년 4.89점에서 시작해 2016년 4.99점. 거의 만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객이 늘수록 점수가 올라갔어요. 보통 공항은 반대였습니다. 여객이 늘면 혼잡도가 올라가고 만족도는 떨어졌죠. 런던 히드로 공항이 그랬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여객 급증기에 두 공항 모두 평가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2005년 연간 여객 2,300만 명에서 2016년 5,7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점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저는 운영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여객 증가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검증 기회로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8년 인천공항 내부 보고서였죠. 제목이 혼잡 시나리오별 동선 최적화 계획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8년 시점에 이미 2020년까지 여객 증가 시나리오를 5가지로 나눠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연간 6천만 명, 7천만 명, 8천만 명. 각 시나리오별로 병목 지점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수립해뒀죠. 실제로 2010년 여객이 급증했을 때 인천공항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매뉴얼대로 보안 검색대를 증설했고 체크인 카운터 배치를 바꿨습니다. 승객들은 몰랐습니다. 공항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환승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인천공항 환승 동선은 독특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국제선 도착 승객이 입국장을 거쳐 다시 출국장으로 가는 구조였죠. 보안 검색을 2번 받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환승 전용 보안 검색대가 따로 있었고 입국 절차 없이 바로 탑승구로 이동 가능했습니다. 동선이 절반으로 줄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구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개항 전 설계 단계부터 들어갔습니다. 2000년에요. 2000년. 그때만 해도 환승 허브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미래를 예측하고 구조를 만들어뒀던 겁니다. 저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 정확도는 99.9%였습니다. 분실률이 0.1%, 세계 평균 1.2%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수화물 처리장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지만 가방들은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바코드 인식률이 99.8%였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바코드 인식 실패 시 자동으로 수동 분류대로 이동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시간은 평균 3초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가방 위치가 5초마다 업데이트돼요. 문제 발생 시 1분 이내 알람이 울립니다. 1분. 다른 공항은 수화물 분실을 승객이 신고해야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승객이 알기 전에 먼저 알았죠. 저는 청결 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비결이 뭔지 궁금했죠. 청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 화장실 평면도가 떠 있었고 각 칸마다 색깔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그가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사용 빈도를 측정합니다. 빨간색은 30분 내 청소 필요, 노란색은 1시간 내, 녹색은 양호 상태예요. 센서 기반 청소.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도입했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2012년입니다. 그해 여름 여객이 급증했을 때 화장실 대기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희는 청소 인력을 늘리는 대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의 1위는 시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운영 철학의 결과였죠.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바꿨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했죠.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인천공항의 12년 연속 1위는 우연이 아니다.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다르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공항들이 따라하기 어렵겠습니다. 철학부터 다르니까요. 맞았습니다.
인천공항은 1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완성도를 목표로 했고 1위는 그 결과였죠. 저는 2018년 가을 싱가포르 창의공항 운영팀과 미팅을 했습니다. 창의공항은 당시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인천공항 환승 시스템 어떻게 설계됐습니까?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천공항 환승 데이터였죠. 2017년 기준 환승 승객 비율은 전체 여객의 17.8%였습니다. 연간 1,100만 명, 하루 평균 3만 명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창의공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숫자는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인천공항 환승 평가가 더 높죠?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최소 연결 시간입니다. 최소 연결 시간, MCT Minimum Connecting Time. 한 비행기에서 내려 다음 비행기를 타기까지 필요한 최소 시간이었죠. 인천공항 MCT는 45분이었습니다.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탈 때 45분이면 충분했죠. 창의공항은 50분, 두바이 공항은 60분,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은 50분이었습니다. 창의공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45분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동선 설계입니다. 인천공항 터미널 구조는 독특했습니다. 탑승구가 일자형으로 배열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 허브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였죠. 어느 탑승구에서 내려도 중앙 환승 구역까지 거리가 비슷했습니다. 최대 600m였어요. 다른 공항들은 달랐습니다. 터미널이 길게 늘어선 형태라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 1km 이상 걸어야 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그랬고 런던 히드로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환승 동선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탑승구에서 내려 환승 보안검색 때까지 5분, 보안검색 통과에 3분, 다음 탑승구까지 이동에 5분, 총 13분이었습니다. 45분 중 13분만 실제 이동 시간이었죠. 나머지 32분은 여유 시간,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면세점 둘러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환승 보안검색대를 관찰했습니다. 다른 공항과 뭐가 다른지 보고 싶었죠. 첫 번째 차이점은 전용 레인이었습니다. 환승객만 통과하는 보안검색대가 따로 있었어요. 출국 승객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였습니다. 보안검색대 하나당 시간당 160명을 처리했습니다. 세계 평균 120명보다 33% 빨랐죠. 비결을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트레이 자동 회수 시스템입니다. 보안검색 후짐을 담았던 플라스틱 트레이, 보통은 승객이 직접 쌓아놓거나 직원이 수거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회수해 앞쪽으로 보냈죠. 대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환승 승객은 다음 탑승구 위치를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보안검색 통과 직후 전광판에 승객 이름과 탑승구 번호가 떴습니다. 개인별 맞춤 안내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승객을 식별합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탑승권 바코드입니다. 보안검색 시 스캔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탑승 정보를 불러옵니다.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승객은 안내 데스크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보안검색만 통과하면 자기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환승 라운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공항은 환승 라운지가 유료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무료 환승 라운지가 있었죠. 샤워실, 수면실, 인터넷 존 모두 무료였습니다. 이용 조건을 봤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 5시간 이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제한이 없었죠. 이코노미 승객도 쓸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료로 운영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환승객 유치 전략입니다. 승객이 편하면 다음에도 인천공항을 선택하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공항 환승 승객은 연평균 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여객 증가율 5%보다 높았죠. 저는 환승 시간대별 승객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65%였죠. 인천공항은 이 구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면세점을 환승 구역 중심에 배치했고 식당가를 탑승구 근처에 뒀습니다. 환승객이 지루할 틈이 없었죠. 저는 환승 연결 실패율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연착이나 지연으로 다음 비행기를 놓치는 비율이었어요. 인천공항은 0.3%였습니다. 1000명 중 3명. 세계 평균 1.2%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입니다. 연결 항공편 승객이 탑승 중인 비행기가 지연되면 다음 항공사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필요시 출발을 5분에서 10분 늦춥니다.
10분 지연. 항공사 입장에선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항공사들을 설득했죠. 환승 실패 승객 한 명당 처리 비용이 평균 $300입니다. 10분 지연 비용보다 비쌉니다. 항공사들은 동의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창의공항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환승 시스템의 핵심은 동선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구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투자했는데 인천은 시스템에 투자했군요. 맞았습니다. 창의공항은 실내 폭포와 정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환승 효율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아름다움 대신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인천공항은 환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선택하는 시간을 늘렸다. 그게 환승공항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봄 국제항공운송협회 수화물 처리 실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250개 공항의 수화물 분실률, 지연율, 파손율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데이터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인천공항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거든요. 2018년 기준 인천공항 수화물 분실률은 1000명당 0.9건이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1000명당 7건. 인천공항이 6분의 1 수준이었죠. 처음엔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제항공운송협회 본부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수치가 정확합니다. 인천공항은 2015년부터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간 지속된 기록.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6월, 저는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장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 규모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고, 가방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27,000개 처리 가능합니다. 현재는 평균 12,000개 수준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가동률.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처리 용량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피크타임 대비입니다. 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7시. 이 시간대엔 수화물이 몰립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지연이 발생하죠. 저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걸었습니다. 수화물 흐름을 관찰하고 싶었죠. 첫 번째 구간은 바코드 스캔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당 8개 지점에서 스캔했습니다. 상하 좌우, 대각선까지. 어느 각도로 놓여도 인식 가능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인식률이 99.8%입니다. 실패 시 자동으로 수동 분류대로 이동해요. 수동 분류대를 받습니다. 직원 4명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인식 실패 가방이 오면 수동으로 바코드를 찍었죠. 평균 3초 걸렸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분류였습니다. 가방이 목적지별로 나뉘었습니다. 국내선, 국제선, 환승.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갈라졌죠. 분류 속도는 초당 3, 5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류율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잘못된 경로로 가면 1초 내 감지돼요. 자동으로 재분류 벨트로 이동합니다. 1초. 사람이 개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교정했죠. 세 번째 구간은 적재였습니다. 분류된 가방이 항공기별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여기도 자동화였어요. 로봇팔이 가방을 집어 올려 컨테이너에 배치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계산해서 순서를 정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아래, 가벼운 가방을 위에 배치합니다. 컨테이너 무게 균형이 맞아야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화물 처리가 단순 운송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안전과 직결된 작업이었죠. 네 번째 구간은 추적이었습니다. 모든 가방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바코드보다 정확했죠. 가방 위치가 5초마다 업데이트됐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제 가방 추적 번호를 입력했죠. 화면에 떴습니다. 체크인 완료 컨베이어 진입 바코드 스캔 분류 컨테이너 적재 항공기 탑재 대기. 실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승객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 수화물 위치 조회 가능해요. 저는 앱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제 가방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지도 위에 점으로. 이건 다른 공항엔 없었습니다. 수화물 추적은 항공사 시스템이었죠. 공항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인천공항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도착 수화물 처리를 관찰했습니다. 항공기가 도착하면 컨테이너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간 싸움이었죠. 목표는 20분 내 수화물 배출. 평균은 15분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가방을 옮기는 작업. 직원 6명이 투입됐습니다.
한 명당 10초에 한 개씩. 300개 가방이면 5분 걸렸죠. 벨트 이동 시간 5분. 배출구까지 5분. 총 15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항공기 지연 도착 시에만 발생합니다. 정시 도착이면 20분 안에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강한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수화물 파손율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기준 1000명당 0.4건. 세계 평균 1000명당 3건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 제어입니다. 너무 빠르면 가방끼리 충돌해요. 저희는 초속 5m로 고정했습니다. 느리지만 안전합니다. 느리지만 안전. 다른 공항들은 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벨트 속도를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은 반대였죠. 속도를 낮춰 파손을 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화물 분실 대응 프로세스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가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가 시연했습니다. 승객이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RFID 추적이 시작됩니다. 가방이 공항 어딘가에 있으면 5분 내 찾습니다. 다른 공항으로 잘못 갔으면 해당 공항에 통보하고 다음 편으로 보냅니다. 5분. 다른 공항은 수시간 걸렸습니다. 심하면 며칠 걸렸죠. 인천공항은 5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시스템은 사람 실수를 전제로 설계됐다. 실수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공항에 도입 가능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어렵습니다. 인천공항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인정하고 오류 발생 시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2020년 초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이 직접 연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게 특별 요청을 하려 합니다. 세계공항 운영 표준 매뉴얼 작성을 맡겼으면 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국제공항협의회는 1974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특정 공항에게 표준 매뉴얼 작성을 의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여러 공항의 사례를 모아 위원회가 작성했죠. 사무총장이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 방식이 너무 독특합니다. 다른 공항들이 배울 수 있는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해요. 저는 그해 4월부터 인천공항 운영 매뉴얼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핵심은 구조 친절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서비스 철학 문서를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우리는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공항을 만든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공항이 친절을 포기한다고요?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친절은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친절하지 못해요. 컨디션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죠. 우리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체적 사례를 물었습니다. 그가 안내 표지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승객이 길을 잃으면 직원에게 묻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죠. 하지만 출근 첫날 신입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야간 근무자는요?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되는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 표지판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3초 룰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승객이 어느 위치에 서든 3초 안에 다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구조였죠. 표지판 배치 간격은 최대 30m, 시야각은 120도, 문자 크기는 5m 거리에서 판독 가능한 크기, 색상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통일, 국제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테스트했습니다. 눈을 감고 무작위 지점에 섰습니다. 눈을 뜨고 3초를 셌죠. 시선이 자동으로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다음 방향이 보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으면 설계 실패입니다. 직원에게 물어야 한다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체크인 카운터였습니다.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는 항공사별로 고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별로 바뀌었죠. 오전엔 A항공사, 오후엔 B항공사.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혼란스러워했죠. 어제는 여기가 대한항공이었는데 오늘은 아시아나네요. 직원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구조를 바꿨습니다. 2015년부터 카운터 상단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항공사 로고가 표시됐죠. 승객은 전광판만 보면 됐습니다. 직원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앞에는 대기 인원 표시 등이 있었습니다. 녹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 승객은 빨간불 화장실을 피해 녹색불 화장실로 갔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다음 화장실을 이용하세요라고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대신하죠. 네 번째 사례는 탑승구 변경 안내였습니다. 항공기 지연이나 기상 문제로 탑승구가 바뀌는 경우 다른 공항들은 방송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방송을 못 듣는 승객이었죠. 화장실에 있거나 면세점에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놓쳤습니다. 인천공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탑승권에 승객 휴대폰 번호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탑승구 변경 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됐죠. 개별 통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이 언제입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2008년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였어요. 당시엔 문자 받는 승객이 3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98%죠. 다섯 번째 사례는 보안 검색대였습니다. 보안 검색은 항상 병목이었습니다. 승객이 노트북을 꺼내고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었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렸고 직원이 빨리 해주세요라고 재촉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꿨죠. 2017년부터 스마트 보안 검색대를 도입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도 됐고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됐습니다. 액체류만 따로 분리하면 끝이었죠. 처리 속도가 30% 빨라졌습니다. 직원이 재촉하지 않아도 흐름이 유지됐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구조 친절은 직원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승객에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재촉하는 건 감정 노동이었습니다. 피곤했죠. 컨디션이 나쁜 날엔 친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부담을 구조가 떠안았습니다.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예외 상황만 처리합니다. 정상 상황은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요. 직원은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만 개입하죠. 예외 상황, 휠체어 승객 지원, 어린이 혼자 탑승, 의료 응급 상황,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움직였죠. 저는 인천공항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2019년 기준 직원 만족도가 83점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공항 평균 70일 전보다 높았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감정 노동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승객에게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대신하니까요. 저는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핵심은 구조 친절입니다. 사람 친절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사무총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공항들도 도입 가능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학 전환이 필요해요. 서비스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한다는 발상의 전환이죠.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항은 여전히 직원 친절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시스템 설계에 투자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썼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 친절보다 구조 친절을 선택했다. 그래서 12년 연속 1위가 가능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이 내용을 2021년 세계공항 서비스 표준 매뉴얼에 반영했습니다. 제목은 구조 중심 서비스 설계 가이드였죠. 인천공항의 철학이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2021년 10월 모리셔스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 세계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는 역사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순간이었죠. 전 세계 180개국 공항 대표 1,500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12년 연속 1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공항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순위 경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모든 공항이 목표로 삼을 벤치마크가 됩니다. 순위 경쟁 제외.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었죠. 인천공항은 더 이상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휴게실에서 싱가포르 창의공항 운영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질투납니다. 우리는 시설로 이겼는데 인천은 시스템으로 이겼어요. 창의공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실내 폭포, 나비 정원, 영화관, 화려했죠. 하지만 국제공항협의회 평가에선 인천공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창의공항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창의공항은 승객이 머물고 싶은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승객이 불편하지 않은 공항을 만들었죠. 방향이 달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플러스를 추구했고 인천은 마이너스 제거를 추구했군요. 정확했습니다. 창의공항은 감동을 주려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불만을 없애려 했죠. 감동은 선택이었지만 불만 제거는 필수였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진과도 대화했습니다.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이었죠. 그들이 물었습니다. 인천공항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기존 터미널이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전면 재설계가 필요해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1972년 개항했습니다. 50년 된 구조였죠. 증축을 거듭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동선이 복잡했고 환승이 불편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2001년 개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환승 허브로 설계됐죠. 백지에서 시작한 게 유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타이밍이었군요. 인천은 21세기에 맞춰 설계됐고 우리는 20세기 유산을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천은 그게 없어요. 각자 강점이 다릅니다. 총회 이틀째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항 운영 전략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 사례 발표가 있었죠.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2020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이 60%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공항이 적자였죠. 인천공항도 여객이 줄었습니다. 2019년 7,100만 명에서 2020년 1,200만 명으로 83% 감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고정비를 낮췄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인력 의존도가 낮았어요. 여객이 줄어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 가능했습니다.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대비 여객 처리 비율은 직원 1명당 연간 3,500명이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2,100명. 인천공항이 67% 높았죠. 효율이 달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했고 직원은 예외 상황만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했을 때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했죠.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임원이 답했습니다. 일자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단순 안내 업무는 시스템이 하고 직원은 고객 응대와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 직원 수는 2005년 7,000명에서 2020년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동화했는데 인력이 증가한 거였죠. 이유는 업무 다변화였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일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두바이 공항 대표와 이야기했습니다. 두바이는 중동 최대 허브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천과 정반대 전략을 썼습니다. 사람을 늘렸어요. 두바이 공항은 140개국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다국어 서비스가 강점이었죠. 승객 국적에 맞춰 모국어로 안내했습니다. 감동적이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바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다국어 서비스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키오스크와 앱입니다. 18개 언어 지원해요.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이 통역하죠. 그가 감탄했습니다. 결국 기술이 사람을 이긴 거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역할을 나눈 거예요. 기술은 반복 업무를, 사람은 창의적 업무를 맡았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 국제공항협의회는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고객경험인증제에 인천공항을 초대합니다. 고객경험인증제. 기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와 다른 새로운 평가였습니다. 시설과 서비스가 아니라 운영 철학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였죠.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이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증명했습니다. 1위는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그 시스템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기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12년 연속 1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세계 공항들이 따라갈 새로운 기준이 탄생한 겁니다. 2022년 인천공항은 고객경험인증제 최고 등급인 5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공항 중 최초였죠. 2023년에도 2024년에도 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3년 연속. 이것도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세계는 인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산업의 교과서였죠. 저는 2023년 2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로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2017년 명예의 전당 헌액 이후 인천공항은 평가에서 제외됐었죠. 6년 만에 복귀 요청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항 서비스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롤모델이 필요해요.
인천공항이 다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공항 운영진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6년 동안 우리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1위 수준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실제로 2017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했고 2020년 코로나19로 운영 방식이 전면 재편됐죠. 2021년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인천공항은 3개월간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재평가했죠. 결론은 복귀 가능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 복귀했습니다. 6년 만이었죠. 업계는 주목했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이 여전히 1위 수준일까? 평가는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공항 이용객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1:1 면접이었죠. 인천공항 이용객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보였습니다. 2016년 평가와 2023년 평가의 항목이 달라졌어요. 2016년엔 청결도, 직원 친절, 시설 편의성이 중심이었습니다. 2023년엔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편의성, 위생 안전이 추가됐죠. 코로나19 이후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스마트 패스를 도입했죠.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였습니다. 여권 제시 없이 얼굴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2021년엔 이지드랍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강남, 삼성동 등 서울 시내에서 수화물을 미리 붙일 수 있었죠. 공항에선 손짓만 들고 가면 됐습니다. 2022년엔 모바일 탑승권이 전면 확대됐습니다. 종이 탑승권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저는 평가단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었죠. 한 평가자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6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인상적입니다. 다른 평가자도 동의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코로나19 이후 서비스가 퇴보했는데 인천은 오히려 진화했네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 공항은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죠. 인천공항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인력은 유지하되 자동화를 확대했어요. 결과적으로 승객 접촉은 줄이면서 서비스 속도는 높였습니다. 체크인 대기 시간이 2019년 평균 12분에서 2023년 7분으로 줄었죠.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덕분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도 빨라졌습니다. 2019년 평균 8분에서 2023년 5분으로 단축됐어요. 스마트 보안 검색대 확대 때문이었죠. 평가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직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줄었죠. 인천공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역할만 바뀌었어요. 구체적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안내 데스크 직원은 120명이었습니다. 2023년엔 90명으로 줄었죠. 하지만 전체 직원 수는 10,000명으로 동일했습니다. 줄어든 3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디지털 지원팀으로 재배치됐습니다. 키오스크 오류 대응, 앱 사용 지원,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을 지원하는 사람이 된 거죠.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9월이었죠. 인천공항은 올해의 공항상을 받았습니다. 최고 0이었어요. 6년 만에 복귀해서 바로 1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점수였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4.97점. 2016년 4.99점과 거의 같았죠. 6년 공백이 무색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이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증명했습니다. 1위는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걸. 저는 시상식장에서 여러 공항 대표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식입니다. 다른 공항들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천공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죠. 도쿄 하네다 공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조직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직원이 승진해요. 인천은 다르죠. 문제를 예방하는 직원을 높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 빠르게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안 터지게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봤죠. 이건 평가 시스템에도 반영됐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평가 항목 중 예방활동 건수가 있었습니다. 몇 개 문제를 미리 막았는지를 측정했어요. 문제 해결 건수보다 가중치가 높았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인천공항은 또 하나의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즐거운 공항상. 이건 승객 감정 평가였죠.
평가 항목은 독특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 긴장도, 만족감, 승객이 공항에서 느끼는 감정을 측정했어요. 인천공항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인천공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폭포도 없고 나비 정원도 없었죠. 그런데 승객은 가장 즐거워했어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길을 잃을 걱정, 비행기 놓칠 걱정, 수화물 분실 걱정. 이런 스트레스가 최소화됐습니다. 즐거움은 감동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제거에서도 왔죠. 인천공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인천공항의 복귀는 복귀가 아니었다. 진화의 증명이었다. 2023년 복귀 이후에도 인천공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같은 상을 받았죠. 그리고 고객 경험 인증제 5단계를 3년 연속 유지했습니다. 세계는 인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일시적 1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1위였죠. 저는 2024년 12월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공항의 미래, 인천이 제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공항 관계자 500명이 모였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다음 행보를. 포럼 기조연설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완성도를 추구했고 1위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공항 연표가 떴죠. 개항 첫 해 여객 1,300만 명, 2024년 7,100만 명. 5배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서비스 품질이었습니다. 여객이 5배 늘었는데 만족도는 오히려 올랐어요. 2005년 4.89점에서 2024년 4.98점. 거의 만점이었죠.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비결은 확장성 설계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래 성장을 전제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2001년 개항 당시 터미널 설계 용량은 연간 3천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된 인프라는 5천만 명 대비였죠. 2천만 명분 여유를 뒀습니다. 2018년 제2여객 터미널 개장 후 총 용량은 9천만 명이 됐습니다. 2024년 기준 7,100만 명.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달랐습니다. 수요에 맞춰 증축했죠. 문제는 증축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동선이 바뀌고 소음이 발생했어요. 인천공항은 공사 없이 확장했습니다. 애초에 여유를 둔 설계 덕분이었죠. 승객은 몰랐습니다. 공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포럼 오후 세션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인천공항이 바꾼 세계공항 기준이었죠. 첫 번째 기준은 환승 효율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이전 세계공항들의 평균 최소 연결 시간은 65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입 후 국제공항협의회가 기준을 개정했죠. 50분으로 인천공항이 45분을 달성하자 다른 공항들도 따라갔습니다. 창의공항이 50분으로 줄였고 두바이가 55분으로 단축했어요. 암스테르담도 50분을 목표로 했죠. 환승 효율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인천공항이 촉발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수화물 처리였습니다. 인천공항 이전 수화물 배출 목표는 30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20분을 제시했죠. 평균 15분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수화물 배출 목표를 25분으로 단축했어요. 인천공항 수준에 맞춘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디지털 서비스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스마트 패스, 모바일 탑승권, 실시간 수화물 추적. 이 모든 게 2020년 이후 세계 표준이 됐죠. 국제공항협의회는 2023년부터 디지털 서비스 평가를 정식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증명한 미래였어요. 네 번째 기준은 구조 친절이었습니다. 사람 친절이 아니라 시스템 친절. 이건 개념 자체가 새로웠죠. 2021년 국제공항협의회 매뉴얼에 구조 중심 서비스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인천공항 사례가 교과서가 된 거예요. 저는 발표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잘 만든 공항이 아닙니다. 세계 기준을 다시 쓴 공항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2030년 공항의 모습이었죠. 각국 공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공항을 지향합니다. 공항을 목적지로 만들 겁니다. 두바이 공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럭셔리 허브입니다.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런던 히드로 공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탄소 중립 공항을 만들 겁니다. 모두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차례가 왔죠.
인천공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불편제로 공항을 만듭니다. 승객이 어떤 불편도 느끼지 않는 구조요. 간단했지만 명확했습니다. 화려함이나 럭셔리가 아니었습니다. 불편의 제거였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편 제로요? 인천공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완전 무인 체크인 시스템 도입, 2027년까지 AI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2030년엔 생체 인식 전면 확대. 목표는 공항 도착부터 탑승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대기 없는 공항. 인천공항의 비전이었죠. 라운드 테이블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운영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인천은 백지에서 시작했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백지였기에 부담도 컸어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치밀하게 설계한 거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압박이 완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만찬장에서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게 감사합니다. 공항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줬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3년 후 인천이 세계 기준이 될 줄.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인천공항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인천공항이 벤치마크를 넘어 롤모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포럼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3년 전 첫 방문 때와 비교하고 싶었죠. 달라진 건 시설이었습니다. 터미널이 커졌고 탑승구가 늘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불편함 없는 흐름이었죠.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20분. 2001년에도 20분이었습니다. 여객이 5배 늘었는데 시간은 같았어요. 시스템이 성장을 흡수한 겁니다. 저는 출국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성과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었죠. 12년 연속 1위, 명예의 전당, 고객 경험 인증 5단계 3년 연속. 이 모든 기록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시스템이 사람보다 오래 간다는 증명. 인천공항은 사람 친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만들었죠. 사람은 바뀌어도 구조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탑승구로 걸어가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을 재정의했습니다. 공항은 비행기 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편이 사라진 공간이었죠. 감동을 주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앤 곳이었어요. 그게 인천공항이 세계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철학, 새로운 미래. 2024년 기준, 전 세계 120개 공항이 인천공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48개국이 인천공항 운영 컨설팅을 요청했죠. 국제공항협의회 교육과정의 70%가 인천공항 사례를 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공항 산업의 교과서였죠.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세계 기준은 계속 진화합니다. 인천공항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불편 제로를 향해, 완벽한 흐름을 향해. 그게 인천공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위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길. 경쟁이 아니라 완성도를 추구하는 길. 인천공항은 증명했습니다. 공항은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친절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세계는 배웠습니다. 인천에게서.